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마인드를 간결하게 갖추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스케줄 트레이딩은 30일 날 더양 애니제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그 정도 종목 있는 건 스케줄 트레이 기억을 하시고, 전반부는 미리 보는 승부주 코멘트와 후반부에는 사무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는 초보분들이 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공부하시기가. 주로 수급 위주의 종목들,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들이죠. 상단부에는 약간 기술주 위주로 해놓을 테니까 경력자분들은 상단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부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다들 어느 종목이나 수월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안전한 종목이라고는 없죠. 안전한 종목을 하시려면 펀드나 이런 데 돈 넣으시는 게 좋겠죠. 자, SK증권우는 시안에 상가를 가했습니다만은 단일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트레이딩하기 힘들고요. SK증권을 같이 붙여놓고 보시는데, SK 쪽에 현대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SK증권도 그와 재료가 유사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SK도. 그래서 아마 그런 쪽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물량을 넣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밑에 애들도 보면 ST팜 같은 것도 기관이 11만 주 넣고 있고, 에클론도 요즘에 잘 올라요. ST팜, 에클론,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역시 다들 바이오 관련주를 묶어 놓았습니다. 코아스텍 캐몬까지, 그리고 HEM 파마까지 바이오주를 이렇게 다 묶어 놓았으니까 그 중에서 먼저 가는 놈이 있다면 같이 올라타는 마인드로 하죠. 그 밑에 보면 미래에셋증권과 서피어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보면 나름대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들의 물량이 39만 주. 서피어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이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죠. 다들 하나 스페이스 관련이라 좀 봐주시고, 그 밑에 글로벌 텍스프리, 샘CNS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봐줍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보합과 시가가 낮은 종목은 보합, 시가가 조금 높은 종목은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합니다. 다른 데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기관들 잘 넣고 있습니다. 20만 주. 그리고 샘CNS 역시 기관들이 며칠 동안 물량 잘 넣고 있죠. 그리고 아모센스 큰 물량은 아닙니다. 조금씩 넣어가고 있고, 요즘 기세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올말에는 UIA 시 마찬가지 기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RF 머티리얼즈 얘는 전고점 돌파 조봉이니까 좀 잘 봐줘야 될 것이고, 두월도 잘 봐주시고, SOS랩 요즘 기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모습을 기대해보죠. 그리고 신규주 중에 리버스메드 같은 종목 한번 봐주시고, 페스카라도 같이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스도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밑에 보면 세미파이브도 있습니다. 세미파이브도 같이 한번 보고, 그쪽에서 움직이는 종목 있으면 같이 한번 달라붙는 쪽으로 해보죠. 캐리소프트는 그별로 모습 많이 올랐는데 올려올라 일단 관심 종목에 놓고 보죠. 그리고 우리손 FNG 요즘 트렌드하고 좀 거리가 먼 돼지 관련주 이런 쪽입니다만, 축산 관련주입니다만, 혹시나 월요일날에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는다면 우리손 FNG나 선진, 팜스코 이런 애들 같이 어울려서 한번 보세요. 자, 상단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부에는 지금 여기 이 종목, 여기는 셀로메드, 뉴로메카, 협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 내일 풀립니다. 협진도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협진, 뉴로메카, 셀로메드 이 세 종목은 거래 정지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서, 단지 이제 월말 주간이니까 상당히 조심들 해야 되겠죠.
무리한 무리수는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다음 기술주로서는 지금 볼만한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SM옵틱스부터 A까지 휴림 로봇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관점을 한번 보죠. 이쪽 주물들도 금요일날 모습 상당히 안 좋고 월말 구간이다 보니까 전부 다 차익 실이 다 나왔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봐줘야 되겠죠. 해성옵틱스 한가 들어갔죠. 반드시 이쪽 애들은 시가 기준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시가 기준으로만 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시가가 얼마 잡히든 해성옵틱스가 마이너스 10% 잡히면 10%에서만 딱 하고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휴림 혜택도 마찬가지. 시가여는 마이너스 8% 빠져있죠. 시간에서 시가 기준으로만 합니다. 괜히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부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도 역시 얘는 부합 기준가 잡고 시가 기준가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상기도 역시 마찬가지. 시가를 돌파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바로 땡 하면서 이렇게 다들 이 종목들을 바로 치고 올라갈 종목들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꼬리를 달아줄 거예요. 근데 꼬리가 길면 그 종목은 위험하니까 월말 구간이니까 하지 마세요. DYP 역시 시가 회복하는 시점, MDR 역시 마찬가지 시가 회복하는 시점, 그린과학도 마찬가지 시가 회복하는 시점, 제영솔루테, 센서뷰 한가 들어가 있죠. 밀렸다가 시가 회복할 때 현대무백도 한가 들어가 있죠. 시가 회복, 휴리노도 마찬가지. 다들 내일 좀 두려워하는 종목이고 급신하는 종목일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 다음은 요 위에 이 종목들 비츠로넥스 3000달 제약부터 보면 비츠로넥스 시간에 1.6% 올라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모습을 그냥 봐야 될 텐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조금 물량은 들어왔습니다. 역시 시가 기준가 잡고 해주시고, 3000당 제약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이었는데 모습은 좋았죠. 역시 기관의 물량을 많이 넣었습니다. 외국인하고 다시 달려가면 붙는다는 제약. 삼양바이오텍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시안에서 표시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기대해보죠. HLB 이노베이션도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인데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민에는 기관들이 한 10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넣었죠. 내일 한번 더 봅시다. IT센 글로벌 금요일날에 스테이블 코인 관리들이 대거 다 상가를 갔잖아요. 다나를 필두로 해서 미투온, ITI즈, 헥터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 이런 데를 다 갔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글을 빌리자면 그래 고속도로는 뚫어줬어. 그런데 지금 차가 달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힘을 내서 달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월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관리주들이 이 차에 파동을 일으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함에도 IT센 글로벌로 보자는 이유는 얘는 이미 이 상태부터 금 관련에 대한 것부터 관심이 받아가지고 올라온 상태라 금값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금요일날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나리나 이런 데 올려놓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기술 그리고 유진로봇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고 재료상으로 보면 이 두 종목은 금요일날에는 양봉보다는 음봉이 지금 나와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시간엔 3.5%를 올려놓았어요. 즉 보편 타당적인 행동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관들의 모습이 눈에 띄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64만 주는 넣었죠. 자,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했을 텐데 과연 이 두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 타당적인 모습을 벗어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 관점으로 보죠. 이것저것 생각하기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애가 태어난 시가, 그 잉태한 시가가 그 애의 목숨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다양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놓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 많은 종목들을 다 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자신의 트레이딩 능력, 자신이 처해진 상황, 직장인이냐 사업자냐, 그리고 뭐 전문 투자자냐, 전업 투자자냐 이런 게 다 틀리겠죠. 그래서 또 나는 기술주를 먼저 한다, 나는 수급주를 먼저 한다, 나는 자금이 많아, 나는 자금이 적어. 그런 여하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놈을 죽으라고 하겠어, 나는 이런 놈을 죽으라고 하겠어.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기본적인 시선은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관심 종목을 잘 둘러보시고, 그리고 아직 자기 공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분이 계시면 관심 종목 창에 이대로 그대로 올려놓으시고 과연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가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월요일날 월말 주간입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상황 코멘트 뒤에 달아 놓겠습니다. 트레이딩에 진심이신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시장 매매 현황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매매할 때 제 몸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잘 따라서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면도 있었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 상태라 원활하게 좀 진행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금요일날 시장을 한번 먼저 둘러보고 우리 종목들 진행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 관리주들이 시장을 장악을 했죠. 요즘 테마주들이 돌고 도는 순환 테마 상황이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잘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도 지대 단화를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목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같이 편성은 해줬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테마가 뜨면 또 하나의 테마가 또 죽고 그러죠.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죠. 로봇 관련주 테마들은 대체적으로 다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로메카와 협진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있는 상태라 타격은 없었는데 아마 월요일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테마의 상황을 떠나서 모든 종목들은 20일이 넘어가면 고점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는 것이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금요일날 매매 현황 하나씩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상 깊은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갤러리아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부를 좀 걸어가지고 일단 상가로 붙여놨는데 타점이 완화 걸리 시점에서 타점을 출발이 된 거라 9,600원 타점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일찍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말에 올라탄 상황이라 잘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흐름이 바로 안착을 예쁘게 내주지 않고 좀 많이 흔들렸죠.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도 상가까지 무난하게 마무리를 해준 상황이라 일단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좀 이런 잠 파동은 버틸 수가 있었다고 봐요. 절반 정도라도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나갤러리에 오는 월요일날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한 16%? 예, 그 정도 되죠. 자, 다음 인상 깊은 종목은 유일레이너테크가 되겠죠. 유일레이너테크는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또 진행을 해가지고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팀들은 수익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가까지 타치를 딱 정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죠. 그런데 상수익은 그 정도로 챙겼다고 하더라도 대의 수익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데이 티들은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바로 시초가에서 바로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데이 팀들도 바로 상한가까지 바로 들어갔죠. 참 아쉬운 것은 바로 안착은 돼주지 못한 점은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수익률은 20% 정도 나왔으니까 데이 수익으로 20% 정도 나왔다면 그건 참 땡큐죠. 따지고 보면. 근데 시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주 짧았죠. 그래서 유일은 상수익도 30% 챙기고 데이도 또 다시 20% 정도 챙겼으니까 한 종목에서는 50% 나왔으니까 유일은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고 봐요. 수익도 좋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 트레이더 바로 진행된 종목은 센스뷰였죠. 센스뷰가 진행이 됐는데 이 종목도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단 한 번의 승부, 딱 시가에서 바로 출발해서 딱 20%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매매였죠. 그래 유일레너와 센스뷰는 깔끔하게 20%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라서 아침에 잠깐 사이에 센스뷰는 더 빨랐죠. 잠깐 사이에 20% 수익이라 오늘 아주 깔끔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자, 다음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휴리메이트였습니다. 전일에 점상 종목을 공략해서 우리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에 점상으로 출발됐다 풀어졌다가 다시 이제 점상까지 쪼개 일단 제가 챙기라고 했잖아요. 챙기고 다시 보라고 했는데 오후장에는 이렇게 물량이 풀어졌는데 잘 대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수익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상수익으로서는 괜찮았다고 봐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단화를 제가 타이밍을 좀 다른 종목 본다고 놓치는 바람에 IT센 글로벌을 조금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15%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단화를 놓치고 IT센을 진행을 했는데 섭섭지 않게 그래 수익은 주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안 같아서는 좀 아쉬웠는데 단날이 좀 아쉬웠죠. 단날이 좀 7, 8%대 움직일 때에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다른 종목 막 본다고 그게 눈이 많이 가버리는 바람에 미처 이 종목을 화제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ICT센 글로벌로 그래도 한 15% 정도의 수익은 났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을 하방 트레이딩을 진행을 시켰는데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챙기고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을 정도로 매매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두 번 합쳐서 보면 그래도 8%, 7% 정도 수익은 나온단 말이죠. 이 종목에서 한 15%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방 트레이딩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체 거래소부터 우리가 거래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 있는데 두 번 정도 수익은 나왔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두 번에 걸쳐서 15%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는 않은 수익이었는데 제 생각만큼의 수익은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번 기대감은 조금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아크릴도.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날짜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수익을 안 준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하물며 어제도
수익을 또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수익을 주죠. 오늘도 2번에 걸쳐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수익이 참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1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그 정도도 나쁘지 않죠. 하방으로 쭉쭉쭉 내려온 종목을 하방 트레이딩 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방 트레이딩 하는 이런 스타일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유니더 같은 종목이 오늘 그래도 한 8% 정도 수익은 좀 준 것 같고요. 컨택도 오늘 밥값은 한 8% 준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조금 수익을 밥값 정도 5, 6% 정도 준 것 같고요. 코스모 시소제도 오늘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놈도 밥값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날 매매를 좀 마쳤는데요.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더라 세세하게 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수익률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상수익과 대입수익을 다 합치면 그래도 못해도 150% 정도는 또 나오니까 150% 넘겠네요. 상수익이 그래도 60%를 빼면 순수하게 대입수익으로 치면 8, 9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절반만 먹어도 작은 수익은 아니겠죠. 더구나 우리가 오전만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전만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멤버십 회원비를 몇십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만 원 정도만 내고 참여를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돈은 벌지는 않겠습니까? 수익을 목표로 한 것보다 공부를 목표로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따라 하려고 하면 수익은 그냥 따라옵니다. 수익은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 돈이라는 게 참 유물 같아가지고 쫓아가면 안 온단 말이에요. 쫓아가면 이 돈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무시를 해버리고 난 내 갈 길 가겠다 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해 나가면 돈이 따라와요. 저도 옛날 어르신들 말에 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욕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고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자꾸 그리고 실전 공부 좋은 공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경험치 수많은 그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잖아요. 다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경비는 너무 미세하게 작잖아요.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오늘도 어떤 회원분이 아침에 카톡으로 직장인인데 나는 가입 팀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 그분 보고는 제가 이제 마인드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뭐냐면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확률이. 근데 참 그렇게 먼저 팀에 가입을 하기도 전에 확률을 먼저 따진다는 것은 이미 이분은 어떤 공부의 개념보다는 하루에 얼마를 벌고 막 그런 쪽에만 이제 마인드가 많이 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 확률을 물어볼 때 우리의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목적으로 하셔야 마음이 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수익은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수익이 작은 수익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남들이 보면 사기성급 수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오전 2시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수익을 거의 매일 아주 특별한 날 빼고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근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트레이딩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딩이 안 되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 걸 자꾸 따라와야 되죠. 경력자들은 한 번 종목을 돌릴 때 네 종목 다섯 종목씩도 돌린단 말이에요. 초보자는 한 종목 두 종목도 돌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종목 두 종목만 잡고 1시간 2시간 한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는 10종목씩 돌리는데 그럼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그 사람도 늘죠. 시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장 활성화된 오전 시장의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스킬이 늦은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한 종목을 가지고 간다? 그건 그래서 아직 우리 사무팀에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스킬이 떨어지고 하루아침엔 되진 않아요. 한 발씩 뭐 한 달 동안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에서 승부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고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 2-3달 되면 이제 두 종목에서 몇 시간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죠.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 잘 좀 봅시다.